안녕하세요. 저는 S팀 발표를 맡은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최근 빠르게 확대되는 생성형 AI 산업에서 실제로 어떤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I는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를 시작으로 모델 개발, 그리고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I 기업들은 이제 성능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 능력도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배경적인 설명은 간단히 하고 바로 사례 파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뉴욕타임스와 오픈 AI의 학습 데이터 저작권 분쟁입니다. 생성형 AI가 웹의 기사들을 대량 학습하면서 언론사 콘텐츠가 권리자 동의 없이 사용됐다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례입니다. NIT는 AI가 자사 문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다며 무단 복제와 시장 잠식을 주장합니다. 반면 오픈 AI는 이는 공정 이용이며 모델이 기사를 저장한 것이 아니라 패턴을 학습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케이스 1은 기존 저작권 체계가 생성형 AI 학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AI 학습의 정당성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진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대한 뉴스 기사 복제가 공정 이용인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인지. 둘째, AI가 만들어낸 결과가 원본 기사의 시행을 대체했는지에 대한 여부. 마지막으로 데이터 출처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결국 이 사례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핵심 자산을 누가 소유하고 지켜야 하는가라는 훨씬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AI가 시장을 대체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콘텐츠 기업은 더 적극적인 권리보호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별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출처 추적과 재현 방지처럼 라이니지 관리와 안전한 학습 파이프라인이 필수적이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언론사 출판사와 라이선스 기반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정 이용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스톡 이미지 기업의 사진을 무단 학습하면서 벌어진 분쟁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게티 이미지 수백만 장을 허가 없이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고, 생성된 이미지에서 워터마크가 흐릿하게 재현된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크게 확산되었죠. 즉, 케이스2의 핵심 문제는 생성형 AI가 원문 콘텐츠를 대체하면서 언론사, 플랫폼 간의 새로운 경제적 긴장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게티는 이를 근거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사진 사용 자체가 무단 복제이며, 둘째, 워터마크는 상표권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고, 셋째,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스테빌리티 AI는 이미지를 저장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패턴을 학습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워터마크 재현 현상 때문에 설득력이 약해졌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인사이트는 이미지에는 사진 자체의 저작권뿐 아니라 워터마크, 브랜드 보호, 유사 스타일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미지 학습이 텍스트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점별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필터링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이미지 공급자와의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이 산업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적으로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GitHub Copilot이 오픈소스 코드를 학습하면서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은 채 코드를 생성해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AI가 출력하는 코드에서 라이선스 문구가 사라져 있어 개발자 커뮤니티가 큰 반발을 일으켰죠. 즉 케이스 3의 핵심 문제는 AI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 저작권 기속, 생태계 신뢰, 책임 구조까지 전부 흔들면서 복합적인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첫째, 코파일럿이 학습 과정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사실상 무시했다는 점, 둘째, 일부 코드가 그대로 재현된다는 기술적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GitHub는 학습은 공정 이용이고 AI는 단지 패턴을 조합해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례의 중요한 인사이트는 오픈소스는 무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픈소스는 엄격한 라이선스 체계 위에서 운영되는 협업 생태계이기 때문에 AI가 이를 다룰 때에는 더욱 정확한 출처 표시와 라이선스 준수가 필요합니다. 관점별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출처 표시 자동화와 재현 방지 모델링, 비즈니스적으로는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신뢰 유지, 규제적으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지 기준을 세우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I가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를 거의 그대로 모방해 만든 Heart on My Sleeve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시작된 사건입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실제 가수가 부른 것과 거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고,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음성 정체성 모방 문제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리하자면 AI가 등장하면서 음성 권리 보호부터 유통 책임, 표현의 자유, 그리고 책임 추적까지 창작 생태계의 기본 원칙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지식재산 자산이며 AI 시대에는 음성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보컬 사례는 수노, 유디오 같은 음악 생성 모델이 특정 아티스트의 화성, 보컬 스타일, 편곡 패턴을 과도하게 모방한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기술 분석에서는 AI가 DRM을 우회하거나 특정 음악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즉 AI 이미지 모델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출처와 라이선스를 공개하지 않아 산업 전반에서 이 모델이 신뢰 가능한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4의 두 가지 사례는 학습 적법성, 결과물의 대체성, 플랫폼 DMCA 체계 세 가지 측면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AI는 이제 데이터 출처 관리, 모델 투명성, 생성물 안전 설계라는 세 가지를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관점별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모델 투명성과 출처 공개, 비즈니스적으로는 음원사 및 아티스트와의 정식 계약 체계가 필요하고 규제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및 저작권의 경계를 새로 확립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결국 AI 기술이 더 고도화되는 것만으로는 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는 AI 시대의 혁신을 기술 중심이 아니라 책임과 투명성의 체계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히 모델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곧 경쟁력이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AI 가치사슬 전체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바라봐야 합니다. 데이터 확보, 모델 생성, 제품 운영, 리스크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서로 다르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특정 단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AI 리스크 거버넌스를 세팅해야 합니다. 즉 AI, IP 분쟁이라는 것이 한 지점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AI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가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데이터 권한 확인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직접 수집된 것인지, 외부 데이터라면 라이선스 조건이 어떤지, 크롤링 규칙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출시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전 직원 대상의 AI 데이터 윤리 교육입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데이터의 출처와 권리, 그리고 윤리적 사용 원칙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리스크를 실제로 관리 가능한 지표 안에 넣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AI 시스템의 건전성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KPI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KPI 기반으로 운영을 하면 리스크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망 예측 부분에서 바라보면 빅테크가 한때 규제를 요구했지만 실제 규제가 빠르게 확산되자 이제는 규제 부담을 우려하며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규제 방법에 대해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혁신 우선 기조와 EU의 안전 우선 정책이 충돌하면서 글로벌 AI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인데 이 미묘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지가 향후 AI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AI 생태계는 데이터 라이선싱과 학습 데이터셋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데이터 라이선싱 표준화와 협력을 통한 AI 윤리체계 구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성형 AI의 시대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사례는 공통적으로 AI의 혁신은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앞으로 법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전략, 신뢰 가능한 AI 보안 체계, 산업 생태계와 공존하는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를 갖추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력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승자는 누가 기술을 잘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고 안전하고 투명한 AI를 운영하느냐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분석을 통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